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스피를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318번째 시간으로 부부의 세계 3라는 스피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세계 3. 고예림. 지선우의 등 주변 인물들 중에서는 그나마 정상인에 가깝게 묘사되고 있다. 남편 이태호의 외도 소식을 알게 된 지선우가 그 상대를 찾는 도중 본인까지 의심했음에도 그녀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대로 여다경에겐 넌 이 감독의 장난감일 뿐이다. 언니가 다 알고서도 가만히 있는다고는 생각 안 해봤어? 라고 쏘아붙이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철저한 적대관계를 표방한다. 다만 고혜림 역시 이태호와 여다경의 불륜관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 척한 방관자 중 한 명인지라 시청자들에게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있다. 7화를 기점으로 전개된 2년 뒤의 시점에서도 이제는 오롯이 이태호의 부인이 되어 여우회에 입성한 여다경에게 일침을 가하는가 하면 이태호가 고산으로 복귀하자마자 지선우 주변에서 평지풍파가 잇따라 일어나는 것을 보고 수상하게 여기는 등 다시금 지선우의 아군으로서 그녀에게 힘을 실어줄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그리고 고혜림이 경찰을 부르지 않았으면 지선우는 진작에 죽었을 것이다. 9화에서는 자신을 찾아와 잘 지내보고 싶다는 여다경에게 남편 얼마나 믿어요? 라는 말을 하며 다경의 의심에 쐐기를 박는다. 또한 자신은 다경보다 이태호가 더 별로이며 그쪽 집안일에 더 이상 휘말리고 싶지 않다며 지선우를 저버리고 여다경 이태호에게 협력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피력한다. 그리고 15화에서는 여다경을 만나 의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잘 안다라는 말로 여다경과 이태호 관계 종결에 쐐기를 찍는 역할을 한다. 남편 손재혁과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비극 그 자체. 남편이 대놓고 이 여자 저 여자 후리고 다니는 와중에도 본인을 둘러싼 주변 상황들 때문에 어쩌지도 못한 채로 소가리만 하며 결혼 생활을 지태해왔다. 작중에서 이에 대해 대놓고 표출한 적이라면 남편이 지선우에게 마술을 뻗쳤다는 사실을 알고 지선우에게 폭언을 쏟아부었던 적 한 차례를 제하면 없다시피 한 상황. 그리고 결국 10화 예고에서 손재혁과의 관계에 균열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되었고 마침내 손재혁 과거 행적과 이태호의 농락으로 인해 결국 손재혁과의 이혼을 결심했다. 이후 지선우에게 고산시를 정리하고 여기를 떠나거나 계속 고산시에 사는 건 집착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등의 따끔한 충고를 남긴다. 11화에서는 여우회에서 자신은 손재혁과 이혼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한다. 지선우에게 한 달이면 결혼 생활이 끝난다며 신나는 척하지만 지선우의 걱정 어린 시선을 이기지 못하고 결혼의 끝이 이렇게 허무한 거냐며 오열한다. 12화에서는 혼자 있어서 그런지 청소도 미루고 배달 음식으로 때우는 등 한껏 풀어진 모습을 하고 있다. 손재혁과 이혼으로 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지선우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정리되었는지 상당히 살갑게 대한다. 13화에서는 손재혁과 깊은 얘기를 나누고 다시 아기를 가지기 위해 검사를 받아보는 등 다시 화해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14화에서는 아픈 와중 자신이 좋아하는 티라미수를 들고 방문한 손재혁에게 내가 밀어내고 있는데 힘들지 않느냐라는 투로 묻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생겨서 행복하다라는 대답이 돌아오자 마음이 흔들리는 듯한 기색을 내보인다. 결국 마음을 받아주는 듯한 모습인데 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인다. 하나 15화에서의 묘사를 보면 역시나 바람핀 전적 때문에 손재혁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꺼리는 듯한 낌새를 보인다. 그 와중에 여다경이 지선우의 집을 둘러보러 오자 여다경을 향해 의심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은지 이제 알겠냐며 일침을 가한다. 16화에서 이전의 일로 익숙해진 손재혁이 사무실에서 지내며 끼니를 형편없이 해결하던 것에 마음이 약해져 결국 진짜로 재결합하기로 맘먹는다. 이후 다시 행복한 사물을
돌아가나 싶었지만 역시나 남편의 전적 때문에 괜한 의심이 늘어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자신을 자책하며 눈물을 흘린다. 우일담에서는 고산을 떠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결국 손재혁과 완전히 결별했다. 그래도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겠다며 잘 살겠다는 근황을 메일에 담아 지선우에게 보내는 걸로 등장 종료. 손재혁 회계사. 위 소개란처럼 아내를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녀에게 재미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툭하면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운다. 또한 자신의 대학 동창인 이태호의 아내인 지선우를 마음에 두고 있고 복수심에 불탄 그녀와 잠자리를 나누기도 했다. 그녀가 무능력한 이태호의 아내로 남아있는 걸 아깝다고 여기기도 하는 것 같다. 동창회에서는 지선우를 불안한 자신의 영혼을 달래는 여자라고 말하는 이태호에게 불안한 게 뭔지도 모르는 놈한테 저렇게 능력 있는 지선우 선생이 뭐가 아쉬워서 헌신을 하냐며 모욕적인 도발을 하기도 했다. 2년 후 지선우가 이혼의 빈털터리가 되어 고산을 떠난 이태호가 성공하여 돌아오자 지선우에게 미련과 동정을 느끼는 모습을 보인다. 그와는 별개로 아내와 식사하면서도 브런치 카페 웨이트리스에게 눈빛을 주는 등 바람길을 숨기지 못했다. 결국 웨이트리스로부터 번호를 받은 손재혁은 아내를 옆에 태우고 운전하는 내내 딴 생각에 빠졌다. 이후 손재혁과 웨이트리스는 칵테일 바에서 만났다. 웨이트리스는 이제부터 아저씨 애인 해줄 거다라며 백 하나 사달라고 요구했다. 고혜림은 연락이 안 되는 남편 손재혁의 바람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구화에서는 이태호와 우연히 바에서 만나 술을 마시게 된다. 자신과 웨이트리스와의 관계에 대해 이태호의 추궁을 당하자 이태호에게 지선우에 대한 색드립과 아내와 자식을 다 버린 놈이라 모욕을 한다. 이에 분개한 이태호에게 주구먹을 얻어맞고 결국 술집에서 난투극을 벌였다. 서로가 더 나쁜 놈이라 비난하던 유치한 싸움이 일단락되고 이태호는 손재에게 더 늦기 전에 마음 고쳐먹어 나이 들수록 남는 건 자식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 조언을 했다. 집으로 돌아온 손재혁은 침대에 누워있던 고혜림에게 아이를 갖자고 제안을 했고 고혜림은 숨죽이며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움을 토했다. 10화에서 결국 물나는 생활로 결혼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태호의 부추김에 손재혁을 유혹했던 웨이트리스가 고혜림에게 손재혁의 외도 사진을 보내면서 바로 게임 오버 술집으로 웨이트리스를 찾아가지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이태호의 계획이었음을 알고 좌절한다. 나중에 불쌍하게 밖으로 쫓겨난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 지선우에게 이태호를 조심하라고 한다. 11화에서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고혜림이 건넨 이혼 소리를 눈치 보며 시간을 끌다 도장을 찍어준다. 지선우와 이태호를 범행에서 제외할 증거를 확보하지만 정작 민현서가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해버리는 바람에 실패한다. 12화에서 자신의 가정을 파탄내는 데 일조한 이태호와 술자리에 어울려준다. 서로 참 친구 없다는 뒤쓰는 덤. 이혼 조정에 들어가고 나서야 자각만이 사랑이 아님을 깨닫고 편하고 자연스러웠던 아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13화에서 고혜림과 깊은 얘기를 나누면서 다시 재결합하기로 하는 듯하다. 14화에서는 아픈 고혜림을 위해 그녀가 좋아하는 티라미수를 사다 준다. 재결합 이와 함께 피아노 연주를 들으러 가거나 야식을 먹는 등 전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중이다. 다만 가끔 경망한 언행을 보여 고혜림의 눈칫밥을 먹는다. 15화에서 고혜림과 같이 봄을 보내자고 들러붙기도 했지만 자신을 믿지 못하는 고혜림의 태도에 결국 단념한다. 그래도 16화에서 고혜림이 완전히 받아주면서 고혜림이 자신을 구원했다는 말로 고마움을 표한다. 이후 재결합 파티도 할 정도로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나 싶었지만 익숙한 상대와 통화하던 모습이나 밤에 울리던 핸드폰 진동 등 또다시 의심할 만한 행동들을 계속 보이면서 결국 완전히 지쳐버린 고혜림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눈물을 흘리고 손재혁은 눈물만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결국 1년 뒤를 다루는 후일담에서 고혜림과 결별하고 다른 여자를 만난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